지난 시간까지 우리 확률을 끝냈고요. 오늘하고 그 다음 주는 통계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링크를 제가 여기 걸어 드렸고요. 강의 자료라고 해서 가장 첫 번째 공지사항에 요 링크 걸어 드렸고, 요거 따라 들어오시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제가 학부에서 통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강의 노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챕터 4까지 한 겁니다. 오늘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테스팅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하이퍼시스 테스팅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무슨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좀 지나면 잊어먹고 그게 뭘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에서 수업을 못 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 컨피던스 인터벌 요 비디오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대처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이퍼시스 테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 정해야 되는데, 제가 칼렌더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 시험 기간이 언제예요? 기말고사는 강의 시간 때 하는데 시험 기말고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예요? 그럼 화요일 날 시험 그러니까 기말고사 첫 번째 날 시험 보게 되네요. 그죠? 언제예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수업 시간. 장소는 수업하는데 여기가 수업하는데 네, 날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제 17일이요? 6월 17일. 여기가 200 얼마죠? 255인가요? 네, 225네요. 225. 6월 17일 맞아요? 예.
화요일. 오케이. 6월 17일 화요일 6시 20분부터 8시까지. 과학관 225호고요. 네, 중간고사 100점이었죠. 기말은 150점이고요. 150점.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 끝까지. 50%는 임용고사 문제. 플러스 50%는 임용고사 비슷한 문제. 이렇게.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학생하고 얘기했는데 챗GPT를 좀 사용을 하세요, 많이.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임용고사 문제 챗GPT한테 주고 비슷한 문제 좀 줘봐. 그렇게 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도 쉽게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저가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을까. 저도 요새 시험 문제 낼 때 챗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일단 주면 거기서 셀렉트하고 조금 모디파이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 준비할 때도 챗GPT 사용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하나 주고 비슷한 문제 달라고 그러면 예, 어, 훨씬 공부하는 데 효율이 높을 겁니다. 시험과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예. 150점이니까 15문제 아닐까? 100점 할까요? 근데 기말고사 중간 범위가 넓어서 예, 시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시간이 중간고사 때 모자랐나 시간이? 되게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와 보기에는 뭐 임용고사 문제 50% 하고 비슷한 거 50%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예, 요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작업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오케이. What is sampling distribution?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 투표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얼마일까? 오케이? 그러면 이재명의 지지율을 알려면 여기 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조금 아닌 그런 같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population이에요. population은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거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 제가 보기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핸드폰을 랜덤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띠릭 전화가 오면 딱 받으면 여기는 여론조사 기관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그럼 저는 끊어요. 대부분이 끊습니다. 그걸 응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응답률이 5%가 안 넘는 걸로 알고, 5% 넘나? 5%가 안 되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 한 95명은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5%가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yes, no라고. 1, 0이라고. 우리는 베르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yes, no를 그냥 1, 0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 0을 막 쏟아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1, 0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의 지지율을 계산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사람이 머릿속에 yes, no를 써놨겠죠. 그게 1, 0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딱 뽑는다고 그러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의 프로포션이 P라고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인 플리핑하고 유사해요. 약간 다른 점은 있어요. 코인 플리핑은 우리가 랜덤하게 코인 플리핑을 하면 첫 번째 결과하고 두 번째 결과하고 독립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파퓰레이션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퓰레이션에서 내가 사람을 하나 뽑았는데 이 사람이 1이에요. 그러면 그 파퓰레이션에서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줄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뽑으면 1이 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약간.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퓰레이션이
110, 1100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봐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이 놈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뽑을 때는 오케이. 처음에 얘도 뽑고 그 다음에 얘도 뽑았다고 그러고 그래 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뽑을 때는 1이 뽑힐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without replace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place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그래서 보통 샘플링을 할 때 비복원 추출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룰 오브 썸입니다. 그 경험적으로 넘버 퍼퓰레이션 하고 넘버 오브 샘플하고 비교했을 때 넘버 오브 샘플이 10% 오브 넘버 오브 퍼퓰레이션이라고 그러면 근사적으로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독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링하고 첫 번째 뽑은 사람하고 첫 번째 뽑은 샘플하고 두 번째 샘플하고 세 번째 샘플하고 네 번째 샘플하고 독립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립이 아니에요.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비복원 추출을 하더라도 복원 추출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파퓰레이션이 투표권 있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라고 그래 보죠. 오케이? 그런데 샘플을 우리가 1000개를 뽑았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2천만 명의 10%보다 훨씬 적게 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건 비복원 추출이지만 복원 추출인 것처럼 생각하고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1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고요. 그러면 그 샘플링 된 것들이 1 아니면 0이에요. 그걸 xi라고 그럴게요. xi는 기본적으로 1 아니면 0이고요. 1이 될 확률은 p고요. 0이 될 확률은 1 빼기 p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P만큼의 사람이 1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0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명을 랜덤하게 픽업하면 그게 1일 확률은 P고요. 그렇지 않을 확률은 0이에요. 그러면 XI는 무슨 분포인가요? XI의 분포가 뭐가 돼요? 1 아니면 0을 주는 분포가 무슨 분포예요? 예? 우리 분포 여러 개 배웠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분포인데. 예? 예? 예,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분포 P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p 해시라고 부르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요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요걸 파라메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파라메타를 에스티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콜렉트 한 다음에 거기서 기본적으로 샘플 민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거 자체 요거를 함수로 볼 수가 있거든요. xi들의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함수는 statistic이라고 함수 값이라고 그럴까요? 요 스페시픽하게 함수 값은 statistic. 실제로 실제 계산된 계산된 함수값은 statistic이라고 불러요. 요거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보죠. 요번에는 이 population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성인들이에요. 아까 똑같은 샘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소득 분포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소득의 평균을 알고 싶다고 해보죠. 이거는 사실은 소득에 관한 평균은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소득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소득 분포라고 그래 보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 소득을 알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XR을. 이건 샘플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샘플 민을 계산을 해요. 그걸 뮤 해시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요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라메타고요. 요거는 에스티메이터. 요 계산된 값은 계산된 값은 statistic 이라고 불러요. 소득의 평균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키 평균을 알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키의 평균을 알고 싶다. 아니면 뭐 몸무게의 평균을 알고 싶다. 네? 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소득 아까처럼 소득이라고 그러죠. 소득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의 평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평균이 아니고 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티피컬리 베리언스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샘플링을 해요. xi가 샘플링이고요. 그러면 xi 빼기 x바, x바는 샘플 민입니다. 아까 뮤 햇이라고 썼던 거. 좀 전에 이거는 뮤 햇이라고 썼던 거예요. 근데 보통 x바라고 표시하고요. 스퀘어 해주고요. n-1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건 s 스퀘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파라메타고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S 스퀘어. 파라메타는 어떻게 예, estimator 그리고 요 specific value는 밸류 자체는 계산된 밸류 자체는 statistic.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가 뭔지 그거가 이해되셨으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뮤 햇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뮤 햇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샘플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샘플이 들어가면 뮤 햇이 샘플 민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뮤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뮤 햇 안에 여기 샘플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뮤 값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샘플은 랜덤해요. 랜덤해요. 그죠? 샘플을 랜덤하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랜덤해요. 그죠? 샘플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뮤 햇 값이 달라지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뮤 햇의 분포가 있어요. 뮤 햇의 어떤 분포가 있는 거.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라고 그려보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5지요. 그죠? 맞죠? 파퓰레이션이 1, 2, 3, 4, 5, 6, 7, 8, 9예요. 그러면 뮤는 5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샘플 사이즈는 3으로 해서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 얘기는 여기서 세 개의 숫자를 without order로 뽑아서 거기서 에버리지 계산을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뮤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뽑혔다. 그러면 뮤 햇은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6, 7, 8이 뽑혔다. 그러면 뮤 햇은 7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3, 4, 5가 뽑혔다. 그러면 뮤 햇은 4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 개의 숫자가 뽑히냐에 따라서 뮤 햇이 달라져요. 뮤 햇 3라고 할게요. 샘플 사이즈가 3짜리. 뮤 햇 3는 세 개의 샘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뮤햇 3의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가 될 확률, 4가 될 확률, 7이 될 확률, 뭐 1이 될 확률, 3이 될 확률, 이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요 분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거를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체 파퓰레이션은 1, 2, 3, 4, 5, 6, 7, 8, 9인데 거기서 세 개를 without order로 샘플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의 분포를 그려보죠. 어떻게 할까요? 챗GPT를 씁시다. 오케이? 파퓰 퍼플레이션은 1, 2, 3, 4, 5, 6, 7, 8, 9예요. 퍼플레이션은 1, 2, 3, 4, 5, 6, 7, 8, 9고요. 세 개를 뽑아요. select
3 from the population without replacement. 그러니까 지금 population이 1, 2, 3, 4, 5, 6, 7, 8, 9고요. 거기서 3개를 뽑는데 without replacement로 뽑는다는 거예요. randomly. and compute the sample mean. We do this repeatedly. 오케이. 자, 봅시다. population은 1, 2, 3, 4, 5, 6, 7, 8, 9고요. 셋입니다. 파이썬 스타일로 얘기하면 셋이고요. 거기서 3개의 엘리먼트를 셀렉트 하는데 from population 거기서 3개의 엘리먼트를 뽑는데 without replacement로 뽑아요. randomly. 그리고 거기서 샘플 미인을 계산합니다. 이거를 10,000번 반복해요. 그래서 그러면 샘플 미인이 10개 10,000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10,000개의 샘플을 이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런. 저가 코드 짤 수도 있는데 챗GPT도 이 정도. 오케이. 여기를 클릭하면 코드가 나오고요. 예, 코드 제대로 짰나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compute the mean of 10,000 data, mean and standard deviation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1, 2, 3, 4, 5, 6, 7, 8, 9가 있고요. 거기서 랜덤하게 3개 샘플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샘플 미인을 계산을 해요. 그걸 독립적으로 10,000번 반복을 한 거고요. 그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비인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미인이 비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 히스토그램이 10,000개의 데이터로부터 그린 거거든요. 그 10,000개의 데이터의 평균 분선을 계산을 하고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해서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방금 계산한 평균 정규 분포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조금 전에 계산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거의 PDF를 여기에 추가해서 그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가 있고요. 아, 코드를 다 아, 요새 챗GPT가 좀 레이지해져 가지고 바뀐 부분만 주네. 아, 귀찮게 처음부터 다 줘야지 편하죠. 아, 그림 그리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오케이, 코드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코드가 어떻게 보면 말보다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1, 2, 3, 4, 5, 6, 7, 8, 9고요. 샘플 사이즈는 3, 그 얘기는 3개를 뽑겠다는 거고요. 넘버 오브 샘플은 10,000번이고요. 10,000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샘플 민을 저장을 할 건데 여기 1, 2, 3, 4, 5, 6, 7, 8, 9에서 3개를 리플레이스 하지 않고 뽑겠다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샘플이 뽑히고요. 샘플 민을 계산을 하고 요거를 여기에다 담는 겁니다. 어펜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10,000개의 데이터가 컬렉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심플리피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 10,000개의 데이터로부터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요. 그걸 프린트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미인이 4.9969요. 오케이. 여기 빵꾸가 났죠? 이 빵꾸가 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런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부터 8까지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빈스를 좀 조정을 해보죠. 네, 2부터 8까지 10개. 오케이. 지금 메모리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안 하고 그림만 따로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죠. 시드를 고정하겠습니다. 여기 세미콜론 치니까 시드 고정하는 줄 알고 벌써 코드를 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다 집어넣네.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빈스를 여기다 집어넣군요. 피겨 사이즈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12.3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파퓰레이션이 1, 2, 3, 4, 5, 6, 7, 8, 9였죠. 그죠? 파퓰레이션이 1, 2, 3, 4, 5, 6, 7, 8, 9예요. 근데 거기서 3개를 뽑아요. 3명을 뽑아요. without replacement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2번 뽑히지 않게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뽑으면 그 3명으로부터 mean을 계산해요. 오케이? 그러면 숫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 그 10,000개의 숫자로부터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대응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린 거예요. 얼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린 게 뭐냐면 이 뮤3의 뮤3 해세 분포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해볼까요? 여기를 10, 11, 12 이렇게 하지 말고 하드 코딩 하고 있네. 레인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면 1부터 99가 나올 겁니다. 1부터 1000까지 할까요? 1부터 1000까지 하고요. 샘플 사이즈는 10개. 오케이? 그러니까 1부터 이렇게 하면
999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1부터 1000까지거든요. 1부터 1000까지 숫자가 있어요. 파퓰레이션이 1부터 1000까지 숫자예요. 거기서 랜덤하게 10개의 숫자를 뽑고요. 10개의 숫자를 뽑고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숫자 하나 튀어나오죠? 그 짓을 10,00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10,000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그거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20으로 하겠습니다. 빈스가 20이라는 거는 히스토그램 그릴 때 항아리의 개수를 20개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안 걸리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작업했나 다시 봅시다.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파퓰레이션이에요.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1, 2, 3부터 해서 1000까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요. 샘플 사이즈가 10으로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10개를 뽑아요. without replacement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0개 숫자가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뮤햇 10이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거를 10,000번 반복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뮤햇 10의 분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대응해서 같은 평균과 같은 표준 편차를 갖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추가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죠? 거의 일치해요. 오케이. 그러면 뮤햇 10은 정규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 그거는 그냥xi의 평균하고 같겠죠? xi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이 100이고 그걸 10번 더해서 10번 나누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xi 하나 뽑았을 때 평균이 어떻게 돼요? 어렵네요. 대충 500 정도 돼요. 정확하게 500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1부터 1000까지 더해서 1000으로 나눠야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000 곱하기 1001 나누기 1000. 그러니까 대충 500. 그죠? 그러니까 뮤예요. 요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놈이에요.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요 오리지널의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독립이라고 그러면 요거의 분산이 어떻게 돼요? 예. 되셨나? 예. 지금 요 그림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조금 더 얘기하면 여기 without replacement라고 했잖아요. 여기 without replacement를 빼고 with replacement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요게 central limit theorem입니다. central limit theorem. 오케이. 다시 얘기를 해보죠. 오케이. 자, 여기 population이 있고요. 여기에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population에 숫자가 있고요. 요거의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여기서 randomly selected 된 xi의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죠? 우리가 뮤 햇이라고 불렀던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without replacement예요. without replacement인데 실제로는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물어보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without replacement. 그런데 이게 with replacement라고 그러면 이게 IID예요. IID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그러고 지난번에 센트럴 리미트 세어림이 얘기한 게 n이 크면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with replacement.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without replacement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still 비슷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number of sample size가 less than 10% of population. 이게 중요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population의 10%보다 작으면 우리가 without replacement로 샘플링은 하긴 하지만
근사적으로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챗GPT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10%인지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아, 그램마는 잊어버리세요. 알아서 여기서 뭐 스펠링 틀리고 문법 틀려도 다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sampling without replacement, sampling without replacement를 with replacement로 approximation 할 수 있느냐 그런 물어본 거고요. 예, 저 기억에 sample size is less than 10%로 기억하는데 이건 그냥 경험치예요. 통계하시는 분들이 경험적으로 찾아낸 룰입니다. 저 기억에는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10% 이내로 하면 샘플 사이즈가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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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 맞아요. Common Rule of Thumb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그 샘플 사이즈가 less than 10%면 그러면 without replacement로 샘플링 한 건 with replacement로 샘플링 한 것과 유사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without replacement로 요 샘플들을 뽑아요. 하지만 샘플 사이즈는 typically 10% 이하로 뽑습니다. 네? typically 10% 이하로 뽑아요. 아까 이그젬플이 총 파퓰레이션이 2천만인데 그때 샘플 사이즈를 1000으로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게 2천만의 10%면 200만이거든요. 200만보다 샘플 사이즈가 1000이니까 훨씬 작죠. 예, 그러니까 without replacement로 우리가 샘플링을 했지만 근사적으로 우리가 with replacement로 샘플링을 했거니 그렇게 핸들링을 해도 된다 하는 뜻이고요. with replacement로 핸들링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xi가 iid라는 겁니다. xi가 iid고 평균, 모평균, 뮤,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요 뮤 햇은 평균 분산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썸을 많이 하면 근사적으로 노멀로 근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평균 여기 계산됐고요. 분산 여기 계산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 population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다고 그래봤죠. 오케이? 그러면 뮤햇은 이거 샘플 population은 파라미터 저렇게 되고요.
샘플 사이즈 샘플 사이즈가 n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샘플 사이즈가 population 사이즈보다 작아요. 많이 작아요. 10%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뮤예요. 뮤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면 뮤 햇으로 에스티메이트 할 거예요. 이렇게. 요게 샘플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 뮤햇은 정규 분포에 근사하고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n이 커야 돼요. n이 뭐 한 20이나 30 이상이면 돼요. 평균이 뮤고요.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오브 n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여기 코드를 보면 여기 코드를 보면 오케이. 여기에 이그젬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여기 이그젬플들을 조금 더 얘기하면 요건 통계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시그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요거 스퀘어 루트 취한 거. 요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요거의 표준 편차에 대응하는 거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요걸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릅니다. 통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에서 평균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고요.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 그래서 여기 좀 시뮬레이션 이그젬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샘플 민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지금 이게 샘플 민이거든요. 샘플 민이에요. 샘플 민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케이, 여기를 돌려보죠. 아우, 이거 음, 오케이. 챗GPT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그럽시다. 예. 오케이. 요게 인컴 데이터입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요게 사람들의 인컴 데이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오케이. 저기서 좀 전에 봤던 요 웹사이트에서 요걸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샘플 100명의 그 샘플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요 인컴 데이터입니다. 요 인컴 데이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0개를 without replacement로 하고 and compute compute its sample mean repeat 10,000번 repeat 하고요. and get 10,000 data. 오케이. 잘 보세요. 데이터가 어디 있고요.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뭐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면 20,000명의 인컴 데이터예요. 미국인 인컴 데이터고요. 거기서 100개를 뽑아요. without replacement로 100개를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겁니다. 이 작업을 10,000번 반복해요. 그러면 10,000개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요. density 스케일로 그래서 이 로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67,000달러, 52,000달러, 10만 달러, 7만 8천, 뭐 7만 달러, 3만 달러, 3만 달러 뭐 그런 거예요. 옛날 데이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100개를 without replacement로 뽑고요.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샘플 민이 하나 계산이 된 거고요. 그것을 10,000번 반복해요. 그러면 샘플 민이 10,000개가 모여지겠죠? 그래서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density 스케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노멀 PDF를 얹어서 그려요. 노멀 PDF를 얹어서 그리는데 민은 10,000개 샘플 민 있죠. 그거의 민을 사용을 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그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쓰고요. 예. 이 정도는 챗GPT가 전혀 무리 없이 그림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림이 뭐냐면 뮤햇의 분포예요. 뮤햇의 분포고요. 뮤햇의 분포를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그려봅시다. 인컴이 아니고 X인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요. 예,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거고, 예,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부분만 따로 불렀고요. 샘플 사이즈는 만이고요. 몇 번 반복할 거냐면, 샘플 사이즈는 100이고요. 몇 번 반복하냐면 10,000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컴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100개를 뽑는데 리플레이스먼트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고요. 그러면 여기 100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100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약간 조금 편하게 만들었고 여기 10,000개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한 거고 그걸 프린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까랑 동일한 로직입니다. 단지 좀 더 데이터를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로 바꾼 거예요. 아까는 1부터 1000까지 있었죠. 데이터라는 파퓰레이션이 1, 2, 3, 4, 5, 6, 7, 8, 9에서 1000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 뭐냐면 인컴 데이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데이터예요. 피겨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저는 항상 12 by 3를 좋아해요. 예, 요거는 안 돌릴게요.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랑 잘 맞죠? 그죠? 지금 막대 그래프는 샘플링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 그래프는 만 개의 데이터로부터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만 개의 데이터로부터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했고 그거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추가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피팅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샘플 사이즈가 100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샘플 사이즈가 보통 30보다 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똑같은 로직으로 이제 우리가 파퓰레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죠. 우리가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알고 싶은 거고,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샘플링을 했고요. 그래서 뮤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냐? 뮤 햇으로 에스티메이트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요거의 분포예요. 요거의 분포를 봤습니다. 이 분포가 정규 분포처럼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시그마 스퀘어는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면 S 스퀘어로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분포가 있겠죠? 이것도 분포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코드를 읽기만 하라는 거고요. S 스퀘어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뮤를 계산하는 거 대신에 S 스퀘어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코드 돌리면서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X 요게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중에 실제 데이터 부분을 인컴 데이터라고 부른 거예요. 샘플 사이즈는 100이고 넘버 오브 샘플은 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리언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100개를 뽑아요. 리플레이스 하지 않고, 그러니까 without replacement로 뽑아요. 그러면 샘플 100개가 나왔고요.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요.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여기다 어펜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0개의 샘플 베리언스 계산된 것들이 나오고요.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거의 평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그린 겁니다. 오케이. 이걸 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S 스퀘어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S 스퀘어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게 뮤 햇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뮤 햇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정규 분포처럼 보이죠? S 스퀘어의 디스트리뷰션은 아직 정규 분포에 보다는 조금 스큐되어 있는데 정규 분포 아까 위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갭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뮤 햇은 뮤를 에스티메이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S 스퀘어는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뮤 햇의 분포나 S 스퀘어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정규 분포처럼 생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거에서 이제 조금만 한 스텝만 더 나가면 컨피던스 인터벌, 또 한 스텝 더 나가면 테스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투표일이기 때문에 수업은 못하고 제가 학부에서 컨피던스 인터벌 설명한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